네, 현재 3대 지수는 다우지수만이 보합권에 머물면서 계속해서 방향성을 찾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장 대응에 필요한 내용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글로벌 인사이트 시간인데요. 오늘은 그레너리 투자자문 이완수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주제부터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파월에 쏠린 눈과 귀, 9월 금리 인하 가능할까? 가능성 높아진다입니다. 자, FOMC 이제 발표를 앞두고 있어요. 우리 그쵸. 시간으로는 새벽 3시 정도 그 정도 건데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 FOMC 얘기를 하기 전에 네. 또 오늘 개장 전부터 계속해서 막 속보가 쏟아졌어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금리 인하를 앞두고 뭐 파월 때리기 네. 하기도 했고요. 인도의 25% 관세 여기에다가 페널티까지 부과하겠다. 네, 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네. 8월 1일 데드라인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감을 얻은 건가요? 이거 왜 이러는 거죠?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양쪽 다 급해진 것 같아요. 뭐 시장에서는 이제 EU하고 일본에 대해서 일단 15% 상호관세 합의를 좀 보면서 이제는 이제 핵심 국가들 다 끝났으니까 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트럼프 관세 합의 지속이 이제 힘이 좀 빠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지금 보는 입장이었는데 그럼 동시에 이제 또 마찬가지로 한국도 이제 8월 1일 앞두고 이제 급해지지 않았냐 이렇게 말씀이 나왔는데 지금 뭐 보면 아직도 많아요. 인도뿐만 아니라 네. 러시아, 브라질, 특히 이제 말 안 듣는 이 브릭스 국가들, 거기다 칠레, 한국, 뭐 아직도 국가들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8월 1일 이제 관세 종료를 유예기한 종료를 앞두고 또 급하게 또 추진을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봤을 때는 한국이 타깃이다 생각을 하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글로벌 측면에서 본다면은 네. 브릭스 국가가 먼저 타깃이에요 지금은요. 그래서 인도 이제 중립국이지만은 네. 계속 이제 미국이 이제 금지를 시켰던 러시아산 수석유를 계속 지금 수입을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페널티를 먼저 지금 경고를 좀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일본하고 EU 같이 미국산 에너지를 사라.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 감안한다 그러면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제약바이오들이 주시되 좀 더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 이제 품목별 관세죠. 특히 이제 반도체하고 의약품은 2주 이내에 조사가 끝내는 대로 이제 관세 부과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의약품은 전에 뭐 한 1년 유예 주고 한 200% 부과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15%보다 좀 높을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면서 제약바이오들은 오늘 또 이제 강세를 좀 보이고 있어 갖고 힘이 다 빠진 건 아니고요. 네. 아직도 좀 남아 있다. 오. 예, 그런 측면에서 트럼프 관세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갖고 하셔야 된다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관세 힘이 아직 덜 빠졌다. 계속 좀 관심 갖고 지켜보자 언급해 주셨는데요. 또 여쭤보고 싶은 건 약간 EU와 일본의 이 협상 과정을 보면은 뭔가 트럼프식의 이런 공식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네. 뭔가 눈에 보이는 숫자로 이렇게 대미 투자를 확실하게 네. 좀 이렇게 확정을 받는 모습이던데 네. 우리나라도 똑같은 상황에 직면하게 될까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여져요. 지금 남아있는 브릭스 국가들은 또 다른 상황이 있고 네. 한국 같은 경우는 사실 일본이라든지 EU와 좀 비슷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데 뭐 가장 지금 국내에서 우려하는 게 4천억 달러 이제 대미 투자를 이제 안 하면은 뭐 상호관세 합의 안 해주겠다 막 이런 얘기를 계속 얘기하시는데 그 이제 블룸버그 통신에서 이제 추측을 한 거고요. 사실 EU라든지 일본에 비해서 한국의 경제 수준은 10분의 1 또는 3분의 1밖에 안 돼요. 네. 그렇다 보면 대미 투자에 대한 부분들은 더 적어질 수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보다 더 이제 낮춰봐도 괜찮다. 그리고 저는 좀 희망적으로 보셔야 된다. 저희들은 일본이라든지 EU하고 틀리게 뭐 조선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알래스카 프로젝트라든지 뭐 이름도 마스가라고 이름도 멋있게 줬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또 주한 미군도 같이 엮여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조금 더 이제 희망적으로 좀 보셔도 괜찮다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내일 밤 우리나라 시간으로 한 10시 45분부터 협상을 한다고 하니까요. 또 아마 저희 방송 통해서 전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고요. 그러면 또 다시 FOMC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정말 역시나 막판까지 네. 금리 내려라 압박을 하고 있고요. 여기다가 뭐 GDP도 3% 성장률 나와주니까 네, 네. 이게 좀 트럼프의 말에 힘을 실어주는 것 같기도 하면서 네. 또 유산호님 말을 들어보니까 아닌 것 같기도 하죠. 헤드라인만 봐서 안 될 것 네. 같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사실 경제성장률 3%가 나왔다는 것은 2분기에 네. 3% 나왔다는 것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도 여태까지 안정이 됐고 그러니까요. 근데 경제성장률 나왔으면은 연준에서 얘기하는 이 트럼프 관세의 문제점이 도대체 뭐냐 지금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 네. 봤을 때는
기준금리가 4.5%고 인플레이션이 2%라고 보면은 이 갭에서 나오는 불균형에서 나오는 어떻게 보면 비용이 더 지금 인플레이션을 끌고 가고 있다. 경제 성장을 더 막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시장에서 더 합리적인 이런 이제 의견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3% 저도 사실 깜짝 놀랐어요. 원래 시장 전망치는 한 2.5%였고요. 네. 그 다음에 1분기 때 역선장이 났었어요. 마이너스 0.5%가 났어요. 근데 지금 살짝 까보니까 저도 이제 뭐 항상 보는 이제 공식이 뭐냐면 우리가 GDP를 이제 계산할 때 Y는 C 소비죠. 플러스 I 인베스트먼트 투자고 플러스 G 정부 지출 플러스 X 이제 수출이고 마이너스 M이에요. 수입이에요. 수입까지. 예, 근데 잘 보시면 지금 소비라든지 투자라든지 정부 지출은 별로 는 게 없어요. 그런데 뭐 수입도 별로 는 게 없고 그런데 수출도 는 게 없는데 근데 수입이 엄청 감소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1분기 때는 미리 재고를 쌓아놓기 위해서 관세 전에 수입이 급증을 하니까 역성장이 났는데 네. 이번에는 반대로 이미 수입을 해놓고 그 재고를 소진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입 부분이 별로 없어요. 그렇다고 보면은 이게 플러스로 크게 나올 수가 있는데 문제는 질적으로 봤을 때 좋은 경제 성장률의 수치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네요. 예, 그래서 저는 만약에 소비라든지 투자 쪽 이쪽에서 성장성이 되게 크게 나왔다 그러면은 사실 이제 트럼프가 더 입장을 강화시킬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은 측면에서 본다면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연준 파월 의장 쪽으로 조금 더 손이 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요. 결국 뭐 오늘 금리 뭐 동결하겠죠. 뭐 다 그쵸.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근데 그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이탈표가 과연 몇 명이 나오느냐. 왜냐하면 12명의 이제 연준 투표권을 가진 이제 의원 중에서 현재 2명이 미셸 보먼하고 이제 2명이 지금 뭐죠? 일단은 이제 나와 있단 말이에요. 네. 저기 이제 반란표가 이미 있어요. 네. 근데 시장에서는 지금 만약에 5표까지 늘어났을 경우에 그러면은 사실 이 연준의 어떤 이제 파월 의장의 레임덕 현상은 이미 왔다라고 보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는 외부에서 선임자를 미리 지정을 해도 선임자가 사실은 섀도우 내각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9월 달에는 기준금리 되게 급하게 내릴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사실 오늘은 이제 뭐 금리 동결이냐 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이따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물론 이제 파월 의장이 발표를 하겠지만 뭐 퇴임한다는 얘기는 안 하실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죠, 아무래도. 그 계획은 없을 것 같아요. 뭐 자기는 열심히 하고 있고 뭐 트럼프가 네. 이제 문제가 있으니까 얘기할 것 같은데 거기서 그러면 표결이 어떻게 됐냐에 가장 관심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표결을 보면은 9월 달에 있을 9월 10 지금 17일 정도 돼 있죠. 요때 연준 이제 기준금리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저희가 이제 명확하게 한번 더 방향성을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연준 위원들의 이탈표에 관심을 좀 둬야 될 것 같은데요. 뭐 혹여나 원로이사나 보험원의 이탈표 외에 추가적인 표가 나와준다면 네. 이게 또 9월의 금리 인하에 크게 좀 힘을 실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오늘은 일단 동결이지만 관심은 그 이후에 있다까지 함께 정리를 해주셨고요. 자, 그리고 또 빅테크 실적 발표가 오늘 또 한번 이어집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메타인데요. 이 두 기업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뭐 두 종목은 연초부터 계속 사실 전망치가 좋았어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뭐 시간 외에 이제 나오겠지만은 전망치가 737억 달러로 작년 대비해서 14% 증가한 걸로 지금 전망치가 나와 있거든요. 네. 메타도 마찬가지예요. 447억 달러로 작년 대비해서 14.7% 좀 더 높죠. 그러니까 두 자릿수 이상 충분히 지금 매출 전망치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메타는 최근 들어서 이제 계속되고 있는 이제 AI 수요의 이제 공급 부족, 이제 수요 확대 이런 부분들에서 계속 수혜를 보는 것은 전혀 네. 문제가 없다 이제 보여주실 것 같고요. 지난주에 있었던 이제 구글이 올해 750억 달러까지 투자를 늘리겠다. 원래 650억 달러인데 100억 달러를 더 늘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보는 것은 마이크로소프트뿐만 아니라 메타 같은 경우에도 끝나고 나서 가이던스에서 추가적인 투자가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요. 만약에 추가적인 또 투자를 언급을 해준다. 가이던스가 현재 상태도 유지가 된다라고 그러면은 시장에서 좀 시간 외에 좀 더 크게 좀 주가가 좀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메타 지금 둘 다 지금 최근 들어서 네. 목표가들도 10% 이상 상향 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한번 기대를 좀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도 있지만 애플도 앞두고 있잖아요. 네네.
애플이나 아마존 같은 경우는 또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 애플은 뭐 우리가 이미 느끼고 있어요. 왜냐면 중국 매출 비중이 많이 줄어갔고 네. 지금 작년 대비 한 3% 정도 매출 증가밖에 지금 보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아마 가이던스에서 새로운 모멘텀을 제시하지 않으면 힘들겠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리고 제가 궁금한 건 오늘도 웰스파고가 네. S&P 500의 연간 타겟 자체를 네. 거의 한 7,100까지 올렸더라고요. 네. 그렇다면 대표님께서는 네. 하반기까지 좀 주가가 잘 가줄 거다, 3대 지수 잘 가줄 거다 보시나요? 네, 저도 그렇게 보여지는데 7,100까지는 좀 힘들고 7,100은 저는 좀 이제 과하고. 연초가 6,000이었으니까 S&P가 네. 저는 12% 정도에서 한 6,700 정도까지 이 정도로 지금 S&P 오. 전망을 좀 하고 있고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현재까지 이제 트럼프 정책이 좀 어느 효과를 갖고 왔는데 하반기에는 이제 매크로 사항들 특히 이제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에 기대를 좀 걸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오늘 이 파월 연준 의장이 9월의 금리 인하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할지도 함께 체크를 해보겠고요. 하반기에도 계속 간다 언급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레너리 투자자문 이완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